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 일자리나 산업 환경이 너무나 신기술, 신산업 기술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산업화에 충분히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금 각 교육원별로 분산돼서 운영하고 있는 분절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기술교육원 개선,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었고 그때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21부 중랑부는 지금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운영 중랑부 통합 운영 후에 4개 기관을 전체 통합 운영을 하는 방향을 가지고 내년 위탁 기관의 운영을 만들고는 25년 3월 9일부터 4개 기술교육원을 1개의 수탁법인이 통합 운영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4개 기술교육원이 3개의 수탁기관이 각각 분절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탁기관의 대표가 결정한 방향성과 이런 계획에 따라서 각각 경쟁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경쟁을 하면서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고 지금 각각 50분, 40분 이렇게 분절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연하게 그 조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변화가 있어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운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저희가 계획을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교육원 미션을 정리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이 작년 10월에 전문가 정례회를 통해서 기술교육원 미션을 가안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기술교육원이 서울시 공공직업훈련시설로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미션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기술교육원별로 지금은 각각 수탁기관별로 계속 중국적인 교수가 운영하면서 경공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간은 기술교육원별 스파가족 운영을 통해서 특성화를 시키고 거기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델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과 운영도 저희가 산업병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부분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정년 보장이 당연히 계시는 거고 이제 새로 학과가 개편되는 학과나 새로 신입분들은 저희가 대학생이나 담임교수 또는 명장들도 선임을 통해서 교과 과정을 수준도 높이고 산업 변화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운영 체계는 지금 각각 기술 교육원별로 지금 인사나 조직이나 지금 급여나 보수 그리고 국민후생 체계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 운영을 통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기술교육원의 체계를 좀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저희 기술교육원이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 시설인 연구시설이나 학과 기획기능이나 홍보부설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통합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좀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보수 체계를 입원하고 지금 내부 정산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 정산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기술교육원 폐지하고 학과 분산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기술교육원은 지금 저희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 내인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 무지 경쟁률과 지금 경합 수능 여기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시는
계시는 직원분들도 남북기술교육원이 지금 뭐 효과성이라든지 성과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교과목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외부 시설들이 지금 경쟁기관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기술교육원에서 계속해서 남북기술교육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유지를 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했고, 유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북기술교육원이 그간 이 상태를 유지하고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산업권으로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근데 산업권 이전은 저희가 경제적 타당성을 물론이거나 이제 정책성 타당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걸 폐지 후에 학과 기능은 서울 지역에 있는 기술교육원으로 분산 배치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분산 배치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학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학과 개편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분산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분산 배치 안을 마련을 할 것이고, 일단 중복되는 학과와 저상과학과는 이제 폐과를 하고, 구내 학과에 대해서는 이제 타 기술교육원으로 전원을 이제 확보를 해서 투자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이었습니다. 우리 남북기술교육원의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운영 조직을 저희가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적재 정도에 배치를 하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되신 학과로 가시는 거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따라 지금 저희가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 개정안이 지금 의회 안건 상정이 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 의결이 끝나면 저희가 조직 인사 컨설팅,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조직 체계라든지 인사노동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컨설팅을 추진을 할 것이고, 하반기에 수법법인 모집을 하고 25년 3월 1일부터 기술교육원은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년 3월 1일자로 남북기술교육원은 폐지 후 학과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일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남부 기술교육원은 22년에 1차적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과 분석을 좀 한 바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 분석을 할 때 학과비의 기능이 계속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중심의 학과 신설이 중부나 남부나 이렇게 수요 중심의 학과가 신설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학과에 대해서 통폐합을 통해서 교육과정 현재 편리화를 좀 도모한 걸로 보이는데, 중부에서 지금 남부에서 운영 중인 주원리와 헤어 디자인이 계속 정원이 충분히 미달되고 있었는데, 이걸 중부로 통합하여 정원 충분을 달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서 저희가 학과의 운영의 효과성을 증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부에 그 영상 촬영하시는 그 학과에서 남부에서 드론 촬영을 추진하셔서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학과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 운영도 생산성이 좀 높아지는 게 혹시 정원 확대 없이 기존의 인력으로 새로운 기획 기능을 좀 창출을 하고 신규 업무를 하니까 효과가 있었고, 직원 만족도와 업무 역량도 좀 상향 평준화됐다라는 이제 저희는 성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중부 남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만족도를 했을 때 통합 이후에 업무 진행 프로세스가 더 명확해지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중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 응답이 30%, 남부는 65%로 긍정 응답이 조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방컨대
그 3년 전부터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부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효율화기보다도 남부로 중부의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전달이 됐다라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같은 경우도 지금 중부 같은 경우는 다소 부정응답이 다소 높습니다. 직원들이 업무가 조금 가중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요. 남부 같은 경우는 거의 73%입니다. 74%가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 진행 후에 앞으로 이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룰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즉 운영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부 같은 경우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거의 70% 이상의 높은 지금 확률 높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지금 답변을 해주셨고요. 남부는 이제 45%에서 59%까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통합 이후의 중증문화 개선도에 대해서는 어떤 데는 질문에 따라서는 조직구조, 배분구조 등이 이런 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직원들의 70%가 좋아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철저히 수행하려고 하고 지식 능력을 최대에 발휘하고자 하고 현재 하는 일이 적합하다 충분히 높은 개선적으로 큰 부분을 답변해 주셨고 반면에 이제 그대로 업무를 하시고 계신 업무를 하시고 싶다라는 의견 하고 싶고 이런 업무 임금의 적절성이나 직급 간 임금 강차가 개선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통합하고 남부기술위원 관련 질의응답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 직장 이호생입니다. 타락상 조사 용역을 해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셨는데 원래 타락상 조사라는 게 기초자료를 잘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 경제성, 정책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이런 요인에 의해서 정확한 종합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지금 용역 결과의 내용에 보시면 거의 경제성에만 치우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만족도 조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또 지부장을 맡고 있지만 또 남부기술교육도 지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남부기술교육을 그동안에 인과위탁의 피해를 재단의 악행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실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썼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30% 괘씸하다고 30% 축소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단에서는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거를 잘못 쓰면 일일이 불려가고 얘기 듣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개인의 어떤 의견이 정확하게 담보되지 않는 이런 설문조사.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당해왔던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설문조사 내용 보시면 이름 빼고 거의 대부분 보면 나이, 부서, 직급 몇 명 되지 않는 직원들 다 그렇게 하면 누군지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객관성이 담보된 설문조사입니다. 저희 남부 직원들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또 지난 과거 전철처럼 또 피해를 받지 않을까. 사실대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 중국 우리 조합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지부장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 사실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도 객관적인 심판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한 재단에 의해서 장기 운영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한 사례를 이제 저도 익히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거의 개별 한 기관이 통합 위탁을 개별적으로 위탁을 함에 따라서 지금 교육원 하나를 거의 사유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발생을 시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감지를 하고 이제 적정한 규모의 조직을 통해서 외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통제할 수 있는 전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지금 통합 운영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 말씀해주신 지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 통합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설문조사 문항들을 받아들였고 내가 성과평가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설문조사를 좀 한 개를 몰랐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셔서 논문 결과를 받아서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능력 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술 교육을 현재 결정할 때 경제적 타당성 그런 부분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산업 환경의 변화라든지 미래 발전 가능성 어떤 정책적인 것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했고요. 중간 통합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변화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직원들이 힘듭니다. 우리도 부모님도 왔다 갔다 하는데 과 하나 같은 인식들도 힘든데 그마다 제가 하나는 않죠.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환경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교육 자체가 과연 앞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팀장님이 가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부지도원에서 신성품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남부를 서남권 이전하면 가장 베스트인데요.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단성 구성을 통해서 분산 배치, 통합운영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진 자료를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니 서남권 이전에 대한 경제적 하상 구성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정치적이고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는 공공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거는 이제 차치를 해야 된다고 할게요. 그리고, 용역을 주셨는데, 한국직업능력원 사이트에 가봤거든요. 그 내용은 없고, 목차만 보고있습니다. 목차만 봤는데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제2장, 기초 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부분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기초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정했는지, 어떤 자료를 정했는지 차후에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호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첫째 용어가. 가베지인, 가베지 아웃이거든요. 그 뭐냐면 기본적인 자료가 잘못 들어가면 결과는 세게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초 자료를 정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예비부담성사 훈령에 보면 2022년에 시행되는 훈령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정책성을 보여야 되죠. 그렇죠? 잠깐만요. 네, 정책성 얘기는 하나도 없어서 내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업 균형 발전에 대한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다만 정부와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 수업 중심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이트에 보면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연구원, 수석 연구원이라고요. 그분이 수기가 자세하게 해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과 어떤 의견을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훈련 교육원이라고 용역은 저희가 이거 국민직업평생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무조건 그 기관에다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제 본인들이 하는 용역의 툴에 따라서 용역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제일 순간 시스템에 첨가할게요. 네, 네. 그 자료는 저희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아까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 물론 정책적 타당성도 당연히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교육원이 지금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전을 해도 이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정책적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 환경 변화가 빠르게 되고 있고 산업권만 가진 경우도 지금 거의 지금 저희 IT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산업화가 다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을 선생님은 아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적 타당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 주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경 환경에 맞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업권이라든지 당연히 산업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지금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권 대개조에 따라서 지금 산업 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 서울시 전략사업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와 같이 좀 새로운 산업권의 새로운 훈련 시설을 지금 검토를 한다든지 이거는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그런 발전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서울시 기술교육원 설립을 혹시 아십니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설립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평생개발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이고 애초에 설립된 목적은 산업화 시대에 맞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틀린데요. 취약계층 미지랑 청소년 직업훈련을 하여 취약계층 생계 및 직업 안정 등을 위해서 직업 정산하게 생겼고요. 이 명칭의 기술교육은 적용되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틀리기 때문에 진행되는 방향이 달라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유사 직업 훈련계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청년 취업산업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민간. 네. 그러면 제가 실내로 벤츠하고 그 다음에 트랙터하고 똑같은 차예요. 용도가 다른 거죠. 그렇죠? 청년 취업산업은 30, 40대를 계층으로 해가지고 IT 인력,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는 거고요. 기술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 기반시설의 인력 양성하는 거거든요. 전혀 틀린데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기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돌돔으로, 돌돔이라는 거 아십니까? 돌돔. 혹시 아세요? 돌돔이라는 것은 어설프고 빠른 걸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남부지수건 폐지. 폐지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폐지라는 것은 쓰다버린 종이, 또는 쓸모없는 토지, 그리고 실시해오던 법규나 제도, 정령 등을 할 때는 폐지라는 단어를 써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교육원에서 어떤 기관이나 학교를 폐쇄할 때는 폐교나 폐원을 쓰는 게 맞어요. 기본적인 용어조차도 저랑 제가 배우기 틀려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용어조차도 저희가 틀려요. 네, 폐지예요? 남부지원이 못 쓰는 토지입니까? 쓰다 버린 종입니까? 제도입니까? 폐원이 맞죠? 네. 이거 갖고 좀 말씀을 시간 안 나왔고요. 남부 기술 교육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용역을 한 거는 군산 배치 관련 용역입니다. 폐지 용역은 아니에요.
분산 배치 관련 의혹이고 분산 배치 관련해서 그 기관에서 이런 기관에서 이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거고, 그다음에 폐지 결정은 그게 아니랄까요? 폐지가 됐든 퇴원이 됐든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을 지금 운영한다는 결정은 그 시에서 저희가 여러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산업부 관련해서 또 기술교육원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기술교육은 어떤 조직 운영 현황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그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변화에 맞춰서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했고, 사람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배치 시설을 만들고서 내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취약계층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공공기관 자체가 이제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러스 일정 부분의 효율성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남부기술원 자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에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그 10년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시대적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되게 모집도 안 되고, 그다음에 땅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해야지. 취약계층 당연히 공공이니까 문제는 아닌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직업 수련이 한 28년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 우리 기술교육원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그 1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 서울시 의회에 보면 그 어떤 의정부 조건을 할때 그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회장님, 전문위원. 예, 서울시 의회 전문위원이 남부기술교육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뢰했더니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정확한 법령은 기억 안 납니다만 현재 그 의회에 있어요. 사장이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일단 제안했는데 그 서울시에서 직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거나 아니면 제3의 그러니까 공공법인을 설립해서 4개의 기술도를 통합 운영하라고 제안을 했던 부서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의견 번호까지 다 말씀드릴 텐데, 그런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이 그렇게 하신 것까지 조사가 됐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모든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요직률, 여러 가지 문제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이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서 져야 한다. 왜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수탁을 줬으면 맡겨놓고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돼요, 서울시에서. 하지만 수탁을 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다못해 직원을 이렇게 뽑아라, 그 다음에 니네들 뭐 성과금 좀 잘해 성과금 줬는데 니네들 이거 쓰면 안 되고 다 해고, 이런 식으로 아까도 중복기획을 말씀하셨는데 승인은 누가 해줘요?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승인은 서울시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나머지 나중에 잘못되면 니네 책임이야, 없애야 돼, 통합해야 돼.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책임지실 여기 있으십니까? 전임자한테 책임을 물을 자신 있으십니까? 네,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사, 그 다음에 뭐 학과 개편 이런 거 다 서울시 승인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재단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서울시에서 미주얼 보조 다 지시하고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통합을 해야 한다, 평가를 해야 한다, 뭐 아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임자한테 따질 생각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책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당연히 서울시 시설을 위탁을 저희가 맡기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서울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술교육원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작은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지금
지금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과거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그 고용노동부의 협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기간이 재단이 뭐 마땅치 않거나 해서 이렇게 검토가 안 이루어진 걸로, 진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여기서 무책임하게 발을 뺐다거나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탁법이 늘 각각의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되게 괴로움이 많았다는 걸 알고 이제 제대로 된 수탁법인을 선정을 해서 제대로 된 체계를 가지고 규모 있게 운영해보고자 통합을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수탁법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못한 서울시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서울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발을 빼겠다거나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준비한 것은 뭐 저희가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지금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접근하기 원하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구성원들과 토론회나 공청회를 먼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설명회가 아니라 다 완성되고 설명한 거랑 공청회나 어떤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의 의견, 생각도 같이 공유해가지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다 추진되는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어떤 기분이실 거죠? 네. 일단 요거 개편안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7월달에 일자리를 접근하더라고요. 그 7월달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실은 뭐 직원들 한 번 한 번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기술교육원의 원하고는 좀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진행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이런 이제 결정이 이거는 이제 서울시 집행부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이제 저희 의지고 최종 결정은 이제 의회에서 합니다. 5월달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입법 예고하면서도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 거쳐서 좀 의견도 부르고 오늘도 사실 이제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들도 저희가 정리해서 이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이제 절차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탁기관과 사실 이제 서울시의 어떤 관계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탁기관 자율성 기반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울시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렇게 풀어놓으면 옛날에 그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하는 뭐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거 이제 잘하게 나가겠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요 앞에 전 신대영 과장님 있을 때 중남부 통합한다 했을 때 사실 저희들도 통합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워낙 많이 당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찬성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신대영 과장님이 앞으로 그럼 향후 군부나 이런 식으로 다 통합하고 내가 다 통합되는 거 아니겠냐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도 솔직히 우리 서울시 계시는 분들 길어야 1년 1개월, 짧으면 6개월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런 지금 체계가 영원히 할 거라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너무 수차례 많은 것을 당해왔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가 계속 이거를 향후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 발전안이 나온다면 그건 모르겠지만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지 분명히 내개기술교육은 통합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이게 틀린 거죠. 이미 중남부가 통합할 때 이걸 예상하고 했던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모두 있는 직원들을 다 기만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받는 저희들의 어떤 마음. 지금 말씀하셔도 저희들 뒤에는 불신임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신임할 수 있게끔 앞으로 향후 이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정말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뭐 누가 바뀌더라도 한국 가실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그런 묻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이제 와서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중남부 통합을 할 때 아마 이제 시에서는 그 4개 기술교육을 이제 아마 전체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결론은 아마 이제 중남부 통합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의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 과정 만약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추진 과정에서 여기 우리 기술교육 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제 뭐 자문단이라든지 뭐 이런 기구들 좀 마련해서 좀 의견을 들어가면서 좀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과연 지금도 그렇게 안 했는데 이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4월달, 5월달에 결정이 되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뭐 일일이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서 이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조직원들 입장에서 이거 통합하고 폐쇄하고 다 반대하죠.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고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이 결정난 거 아니에요. 5월달에 사실 시의회에서도 뭐 이거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 좀 많이 달라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기술교육은 안 된다, 개선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제 5월달에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뭐 다 한 분 한 분한테 의견 묻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뭐 의논이라든지 자문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안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고 지금도 이제 사실 의견 수렴 절차예요.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에서도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반대 목소리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의회 보고하고 저희도 참고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통합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폐지라든지 이게 좀 여유롭게 좀 시간을 줬어요. 물론 이제 통합 법인도 통상적으로 연말에 가서 하는데 저희가 이 일정을 땡긴 것도 좀 빨리 좀 통합 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면 한 7, 8개월 시간이 남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일정을 당기는 거고, 그다음에 폐지도 저희가 한 2년 동안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충격 자체를 좀 완화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에서 온 문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뭐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페이지 1에 보면 기술교육은 통합운영의 이제 통합법이 만든다고 하는데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직영으로 바꿔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직영으로 해도 똑같은 걸 왜 통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그리고요, 페이지 6에 중남부 기술교육원 구성원 통합관리서는 저희 굉장히 황당하고 서울시 실무자가 사기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문에 참석한 당사자이긴 해. 우리 남부 직원들. 이 당시에는 분산 배치나 남부의 폐지가 전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이걸 설문에 응했을 때에는 과거 저희 남부를 운영했던 법인에 대한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통합하고 있는 그 중부 법인 KPC나 중부에 대한 신뢰를 보낸 거예요. 통합에 대한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통합의 근거로 삼으시면 사기죠, 이건.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이런 설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직하게. 그걸 반영했어요. 일단 저기 설문조사 한 게 통합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그 노조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에 넣은 거고요. 그 자체가 통합의 근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교육원 운영 체계 관련해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직영도 있고 뭐 재단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직영이라든지 재단화 부분들은 그 부분, 그러니까 직영 자체는 사실 뭐 서울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교직원들이 다 공무원이 돼야 돼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그 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옛날에도 이제 아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어떤 공공직업 교육 훈련 기간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반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런 개편이나 통합이나 이걸 하는 목적 자체가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거는 결국 이제 기술교육원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산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이런 과목이라든지 핵심이 이제 과목이잖아요. 교과 과정인데 이런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이제 그게 안 됐고 이제 어떤 조직 체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여건 때문에 그걸 핵심 요인으로 사실 본 거고 그거에 맞춰서 사실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직영이라든지 뭐 재단화라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약직 많이 뽑고 배관분수 뽑겠다는 얘기 때문에 직영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일단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 설문했던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활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설문한 게 아니에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객관적이시죠. 여기에도 뭐 통합효과 만족도라고 쓰셨네요.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 운영을 법인에 대한 하셨죠. 신뢰를 받는 거예요. 통합효과 자료가 안 요거는 썼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중남부 통합에 대해서 그 통합 이후에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한 거고요. 그 용역에서 설문을 설계해서 결과를 보내준 그거 그대로를 작성을 드린 겁니다. 그걸 네. 설명하시면 안 돼요. 운영은 저는 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아까 통합의 근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점도 있어서 만족도 하셨다. 그리고 노조에서 저희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공개를 한 건데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부를 통합을 했을 때 그 업무 프로세스나 전반적인 근무 환경이 좋아졌는지 여부를 지금 물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2월 22일 날 저희 지부 노조에서 과장님 만났을 때 통합하는 근거로 설문조사를 말씀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대한 근거를 내놔라고 저희들이 얘기한 거죠. 분명히 통합을 하고 분산 배치를 하는 이 근거에는 과장님께서 설문조사 결과를 얘기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제 기술교육원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발전할 수 하려면 저희가 이제 이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관련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통합하고 폐지한다고 그러면 다 반대합니다. 그거는. 반대 안 하겠어요. 저도 반대해요. 제가 여기 직원이고 하면.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근데 이게 이게 자꾸만 이제 이 통합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찬성해갖고 우리가 이걸 그런 거 했다. 이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알고요. 지금 다 반대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아는 거고. 지금 기술교육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 기술교육원 자체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회의를 많이 했어요. 회의를 좀 많이 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여기 이제 국장님도 있고 실장님도 있고 이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이대로 가면 이게 지금 생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30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이제 만약에 기술교육원에 어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려면 여기에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게 이제 수반되어야 이게 예산도 투자하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희가 예산 따는 게 뭐 예산과나 이런 데 가서 그러면 이제 각 부서장들이 자기 이제 그 부서 예산 따려고 이제 엄청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설문조사가 뭐 이게 찬성한다고 뭐 이게 가고, 뭐 반대한다고 안 가고, 뭐 이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부기술위원회 항쟁 들어갑니다. 저희가 중부하고 남부 통합 때부터 저희는 엄밀히 말하면 통합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재단을 통한 통합을 찬성했습니다.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럼 50+ 재단도 있고 취업 청년사관학교도 있고 그런 애들도 안 해야 되겠네. 그런 안정된 고용의 터에서 우리가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지. 민간 위탁이라는 그런 폐해 있는 데부터 또 출발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벌써 네. 아까 죄송합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공재단 설립이나 타 공공재단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지만 되지 않았었습니다. 되지 않았었다는 거 말씀. 그럼 우리 50% 재단 우리 편입시켜 주십시오. 우리 취업학교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서울 우리 교육원. 그것도 안 됩니까? 50+ 재단하고 여기는 편입을 할 수가 없는 왜 안 거죠. 어떻게 같은 편입을 하십니까? 50+ 재단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을 드리면 그 설립 목적이 직업훈련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지부 부장하고 정부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몇 줄만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보통 출연기관들 조례 개정을 할 때 서울시 출연기관들은 조합을 불러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걸로 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왜 지금 서울시 이 조례 개정안, 저희 기술교육원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저희 조합하고 왜 사전에 이 소통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전에 한 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이제 의사 정책 결정 과정에 있을 때는 보고되지 이제 그 정책 검토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고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섣불리 이제 논의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졸속은 아닙니다. 기술교육원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 한 번도 졸속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기 다들 흥분 좀 그만하시고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 일자리 재단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가본 적이 있었어요. 속된 말로 겁나 부러웠습니다. 경기도 그걸 해내더라고요. 근데 서울시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경기도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 재단에서 어떤 산업 변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걸 우리 제1도시, 우리의 수도 서울시는 그거를 해낼 만한 역량이 없으신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하나, 2015년부터 어떤 통합의 열의가 있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한 20년부터 뭔가 용역을 하시고 최근에 급선회해서 뭔가 결과를 내놓으시는데 타이밍 묘하게도
지난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숙재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기술교육은 매각을 얘기하셨어요. 이거 재정 확보해서 지금 서울시 뭐 하려고 이게 급하게 서두르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구적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의사 뭐라고 했지? 의견 수렴을 하는 채널을 공식화해달라. 근데 지금도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공식 의사 채널을 공식화하는 부분도 해결 안 하시면서 뒤늦게 조례 개정되면 무조건 저희는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습습니까? 서울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거 지금 몇천억 예산 확보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조례 개정 관련해서 싸는 작업 다 한 거 저희 알고 있어요. 저희가 모릅니까? 정말 저희가 지금 울분이 터지는 건 뭐냐면 다들 선생님들이에요. 여기서 몇십 년을 학생들만 고유 가르치는 선생들이 조끼를 입고 이런 것을 좀 들고 입한 게 지금 누굽니까? 서울시는 무슨 책임이 없습니까? 다들 격앙된 마음으로 왔어요. 물론 당연히 폐지 다 반대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 소통, 채널 공식화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조례 개정은 예견돼 있고 설명했으면 서울시는 절차 이해 다 한 겁니까? 서울시 책임 없습니까? 일단 이제 매각 얘기하셨는데 매각 관련해서는 지금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거는 지금 아직 이거 자체도 운영 개선 계획 자체도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신문 기사에 계속 나오죠 지금. 오세훈 시장과 군포시장이 내지는 군포시의 최진환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재미나게 공약들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허위사실까지 유포를 하는 상황이고. 그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10년 전에도 남북기술도 매각한다고 나왔던 얘기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직 지금 운영 개선안 이거 관련해도 확정이 안 됐어요. 5월달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지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뭐 매각을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의견 수렴 말씀을 하시는데, 의견 수렴 지금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영 재단화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제 그전에도 검토를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제 직영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이제 검토할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어떠한 계획으로 그게 없다라고 지금 장담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제 판단이고요. 과장님 판단으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100여 명의 어떤 생사 여섯 번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서울시의 판단이고요. 그 판단은 지금까지 판단이고 그 방향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안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겠죠. 검토 과정에서 부장단들하고 회의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전에 들었습니다만 생생하게 노조와도 좀 채널을 공식화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역시나 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통보를 받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설명회 뭐하러 합니까? 답정 넣으면 그럼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상으로도 지금 절차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전에 해야 됐던 것들을 이미 답정너로 결정해놓고 설명회 이 사람들 앉혀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노조원들이 구성원들이 우스운 건가요? 서울시가 지금? 그냥 서울시가 정하면 저희는 그냥 을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통합이나 폐지나 그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해도 이건 우리 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결정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상 서울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조례안 그거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지 가능하고 그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미 사전에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사전 교섭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결과 보면 알 것 같고요. 근데 제발 사람 있어요, 사람. 그리고 짧게는 38년, 길게는 57년, 8년을 직업훈련을 해온 이런 역사 있는, 전통 있는 우리 기관을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2, 3년 안에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될 일인지, 서울시는 그동안 3년짜리 민간위탁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정말 책임감을 안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이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밖에 얘기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일단은 지금 그 학과 배치하고 인력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여기 지금 그 낳는 인원들을 뭐 다 해고하고 이러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하고 지금 통합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회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회원하고 이걸 좀 같이 추진하는 거고요.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이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려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법 조례안 그 이의 제기했던 것들을 다 똑같이 페이퍼 받으셨죠? 컨트롤 C, 컨트롤 V. 거기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뭐 고용승계 하셨는데 조례에 고용승계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염두에 두고 지금 우회적으로 압박하시는 겁니까? 조례에 고용승계 몇 프로 넣어놓으셨어요? 조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조례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민간 위탁 지침이라고 전 그 서울시에 그 시행되는 모든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네, 거기에 몇 프로 고용승계 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내용이. 80대 20으로 원칙은 80대 네. 20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자유롭지 않죠 지금 현재 저희는. 자유롭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훈련생만 가르치던 선생들이 다 지금 머리에 띠두르게 생겼다고요 지금. 서울시는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거는 지금 3년마다 여기서 민간위탁 할 때 그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상황이 적용됐던 거고 이번에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 민간위탁 수탁기간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같이 적용되어 왔던 거고 그 기준이 그동안 100% 고용승계를 관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지금 저희 그 여기 있는 직원들은 다 지금 불안한 상황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중남부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지표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죠. 근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중부 나눔 고충이 너무 심해요. 문제가 있는 어디서 뭐 그 바깥에서 나온 자식 같은 그 기관에 문제가 있는 남부를 끌어안고 감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의 어떤 프레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불만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안 하시고 계시고 아까 말씀 중에 그 통합하는 것에 있어서 한 7, 8개월 먼저 범인을 해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그 새로운 법인하고 물리적으로 거기에서 급하게 어떤 인사나 운영이나 그런 시스템을 의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확히 서울시가 여기를 어떤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는 정확하신데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플랜 없이 그냥 오는 법인하고 뭔가 또 뭐 해서 또 잘못되면 그 법인이 잘못됐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실 건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통합법인하고 저희가 이제 아마 중남부 통합할 때는 법인에 이렇게 이름을 하고 서울시에서 아마 많이 관여를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들었고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빨리 그 선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능력도 우리 예산을 능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문단을 좀 구성을 해서 여기 이제 그 직원들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해서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서울시 주도로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거기에 반드시 노조 대표가 들어가서 소통에 지금 저희 노조원들도 여기 직원들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반드시 노조가 그 공식 채널에 일원으로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장들하고 소통이 되는데 노조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부장들은 의리예요. 부장들이 거기 서울시 가서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부장들 혹시 참석했으면 제가 마이크 한번 줘볼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노조 반드시 공식 채널에 넣어 주십시오. 그 자문당 구성할 때 그 노조 대표도 늘 거고요. 저는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고 노조 대표하고 전문가들 뭐 해서 지금 넣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그건 약속드리고 네,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뭐 사전에 교감 다 끝나서 조례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혹시 또 모를 일이죠.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지금 이렇게 지금 뭐 교육원의 어떤 각자의 어떤 법인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이신데 그 부정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사전 교감을 말씀하셨는데 사전 교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미리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것도 뭐 의원하고 이제 결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어차피 집행부 이 정책 이제 결정하고 입안을 하는 거는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 이제 그 사전 설명을 드린 거고 그거는 그 우리가 이제 모든 안건을 사실 하기 전에 그렇게 사전 설명을 합니다. 저는 통상적인 절차이고요. 그걸 사전 교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아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표시한 의원님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 이미 서울시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소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가 어떤 소통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부분에 그러면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시의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 여기 이제 노조에서도 이 부분들을 또 설명하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 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교육원에 있는 분들이 자기 어떤 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공무원인 줄 알아요. 공무원 아닌데. 근데 이 네임밸류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여기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역량개발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어떤 지도운동이 부재했고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발전 방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자괴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서울시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많은 사람들 또한 서울시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더. 선악권 이전 그거 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악권에 있는 구청장이나 부청장님이 야 기술교육원이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던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서울시 산하에 있는 지자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한번 해봐 주시는 것도 좀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과장님 제가 잠깐만 좀 할게요. 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받으신 걸로 하고요. 저희 오늘 참석하신 조합원들 중에 조합원들 왼쪽에 근조 리본 단 거 다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셨나요? 아, 네. 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근조 서울시 직업훈련. 네. 오늘 과장님 팀장님이 이 발표하신 걸로 저희 기술교육원은 사방 선고를 받은 거예요. 통보고, 그죠? 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기술교육원 원청이 누굽니까? 원청이 월급을 누가 줍니까? 뭐 하신다면 저희 서울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책임지고 직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직영은 불가능하고요. 아까 공공재단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 아까 우리 말씀해주신 분 저희도 뼈 깊이 새기겠습니다. 기술교육원에 있는 여기 계시는 임직원분들을 저희가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고자 하는 청사는 아닙니다. 저희도 서울시 담당으로서 제가 업무를 이제 맡았지만 이 기술교육원이 더 잘 되고 조금이라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간의 이제 소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미흡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상 저희가 앞으로는 노조원들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이 자문단을 구성할 때 노조는 반드시 포함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절차상 진행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철금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도 서울시도 기술교육원이 저희 서울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이 사실 그간의 역할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산업성장에 기술교육원이 큰 역할을 하신 것도 저희가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산업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서울시도 책임이 큽니다. 이거를 이제 빠른 체계의 전환이라든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이제 변화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가 폐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폐교 절차를 보게 되면 정규직으로 안 보고요, 다 기간직에서 뽑아요. 기간직에서 뽑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전수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 퇴직되고 나머지 기간제만 남으면 그냥 폐교합니다. 우리 절차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아예 명문화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신입 교직원들은 다 계약적으로 뽑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교육은 조만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준을 받지 않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속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졸속하지 말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유예기간을 주자 이거죠. 일단 통합을 하도 좋다. 하지만 우리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충분한 숙련기간을 거쳤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돼. 그때 자신감이 섰을 때 그때 다시 모여서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청드리는데 스탁기간 3년이잖아요. 3년 정도 다시 한번 어떤 뭐랄까요 준비기간을 다시 거쳐서 그 다음부터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졸속으로 했다가는 여러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얻을 것 같고요. 아마 과장님, 팀장님들도 마음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어떤 한 법인에서 스탁을 받으면 80%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누려고 서로 우리는 다 이제 저기 될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20%는 다 정리가 되니까. 그리고 이 목표가 뭐냐면 개혁이에요. 기술교육 개혁을 위해서 통합법인을 만들어갖고 정리할 건데 80%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용 승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 조건까지 승계가 돼야 돼요. 만약에 새로운 법인이 모두 사표받고 우리 뜻에 맞는 사람들만 딱 고용하겠다.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심각성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앞으로 서울시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자꾸만 이제 좀 안 좋은 방향만 얘기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80%, 20% 그거는 그 민간위탁 지침상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관도 다른 수탁기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수탁기관에서 20% 지금도 그 전에도 20% 해고하려고 해고한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고용 안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봐서 그 적절하게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방향 자체가 이거를 뭐 지금 있는 직원들을 지금 해고하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통합해가지고 그런 어떤 필요한 기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린 거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자꾸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뭐 이걸 좀 폐지하고, 그다음에 직원 20% 자르고, 고용조건 악화시키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려면, 그 직급 체계나 보수 체계나 이것도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맞출 때 이제 기준 같은 것도 이제 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도 사실 그 이제 수탁기관하고 그런 어떤 그 근로 계약 조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이제 개편이나 말씀하신 개혁이 맞습니다. 개혁이 맞고요. 개혁을 할 때 이거를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저희가 이제 서울시잖아요. 서울 공공기관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편차가 있잖아요. 그 통일성 있게 이제 맞추려면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걸 고려해서 임금 체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개편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교합팀장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과를 하고 이제 여기 보면 8년께 조금 충분할 것 같고 체계적 학과 개편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당장 저희가 내년에 남부에 폐과되는 학과도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 또 57 나전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교육원에 없기 때문에 결국 영향을 내년부터 미치는데 그럼 내년 운영이 바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또 계획이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내년 남부기술교육원은 지금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되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남부기술교육원 26년 3월 1일 후에 학과의 분선 배치는 별개로 이제 검토할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기술교육원 26년 3월 이후에 학과 개편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같이 해 나갈 거고요. 내년 25년에는 남부기술교육원은 저희 이제 똑같이 운영하는 절차대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학과 개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이게 이제 5월달에 통과가 되면 이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팀장님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시행이 통과되면 26년 이제 그때 1월달로 이제 남부기술교육원이 이제 폐원하는 걸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해서는 좀 유연하게 좀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자원위원회 구성되면 그때 이제 같이 논의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YTN에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혹시 일자리 정책에서 뭔가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YTN이요? 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인터뷰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 100% 목표, 수업료 전원 무료, 서울시가 인증하는 취업사관학교 해가지고 적절히 서울시 담당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예.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소통해야 될 우리 일자리 정책하고 우리 교육원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 취업 청년 사관학교만 사실이고 우리 너무 참 서글픈 현실을 느꼈습니다. 이쪽으로 내가 들어보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때 기술교육원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할 때요. 저도 이제 지난 작년에도 저도 한 2번 인터뷰를 했고 그런 비슷한 걸로 해서 이번에도 아마 담당 팀장이 나가서 이제 모집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할 때 저희가 이렇게 편차를 두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저희가 이제 홍보할 때 사업 그때 이제 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일자리 재단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지만 또 저희가 상대적인 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청년 취업 사관학교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똑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3년간의 어떤 성과를 파악을 해봤을 때 연 4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청년사관학교는 3,000명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 기술교육원은 4개 기술교육원이 200억 정도 가지고 6,000명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는 저희가 훨씬 좋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 더 올인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너무 들려와요. 그러면 이 기본산업이나 기초산업에 그동안 해왔던 기술교육원은 정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 속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술교육원의 어떤 돌파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근데 요즘 AI 파이썬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유망한 걸로 갈 것이냐, 유행하는 것으로 기술교육원의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 계획을 구상을 할 것이냐, 이거 서울시에서 아주 전문가적인 집단이나 정확하게 기술교육원 내부 진단하셔서 지금 그 발전 계획을 좀 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노조라고 해서 저희의 고용과 복지후생과 급여 이런 부분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기술교육원의 고유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더 집중해서 안을 좀 마련하시는 것도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일단 청년 취업 사관학교 아까 480억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시설비하고 포함된 부분이고요. 지금 그 이모델링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술교육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술교육 저도 이제 북부, 동부, 중부, 남부 이제 다 가봤어요. 가보고 하는데 이제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일부러 봤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까지 열악하냐 해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 담당 팀장이 와가지고 내년 예산에 이제 그런 어떤 시설비 반영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 팀장, 담당 예산 팀장하고도 같이 갔었어요.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꾸만 이제 시장이 좋아하는 사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맞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러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하고 성과하고 발전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필이 돼야지 예산을 받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뭐 원한다고 안 줍니다. 예산 싸움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건.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개선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려고 이제 예산 팀장까지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상을 봐라. 뭐 이렇게 했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이제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면서 그 기술교육원 이제 만약에 그 홍보라든지 이걸 하려고 하면 사실 홍보 권리도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이게 뭐 고등학교 졸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중장년 경우도 있을 거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여기에서 이제 남녀 기술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취업도 하고 그런 일단 거리도 되게 많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느끼고 있고 다만 이제 워낙 이 산업 환경 자체가 이제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교육원의 이제 포지셔닝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딱 떨어지진 않는데 하여튼간 이제 그런 지금 좀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술교육원가 뭐냐면 이제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 직원들, 임직원들 힘들 거예요. 힘듭니다. 그걸 뭐 부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힘든 게 직원 여러분들을 뭐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아니고 다만 이제 기술교육원이 어떻게 좀 앞으로 더 발전되고 성장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면 여기 이제 서울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서울시의 어떤 절차상의 과정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것들이 반영이 돼서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통합 운영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고 오늘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의견들이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됐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쫓아다니면서 다 전달해 주십시오. 요거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뭐 별도로 보고를 하든지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예, 꼭 주셔야 진행을 됩니다. 하고요. 저기 오늘 하여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그 저기 그렇고 심적으로 이제 불안하시고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한 번은 저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좀 앞으로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협조와 지원과 이제 같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좀 같이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팀급으로 도망 안 가시기 바랍니다. 또 금세 또 6개월간에 도망가셔가지고 또 원점으로 계속 그런 희망 고문을 저희가 당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과장님들 만났는데 약속 무수하게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전임자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 1등 시민 사는 서울시청의 인텔리전트한 분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행정, 졸속행정 저희가 투쟁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단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 세님 같은 선생들이 이렇게 나올 땐 너무너무 이거는 그 갈급함이 있고 또 너무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힘드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하게 마지막 마무리 가능. 먼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남부예술교육원 회원과 유관통합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선별을 마치는 과정에 계속 이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는 지금 그 아까 제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네, 그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고요. 네, 말씀. 네. 저는 국토기술교육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운영계획회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운영상의 문제점 3가지를 지금 제가 유심히 몇 번을 살피고 봤었는데, 저는 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정체성, 방향성 두 개를 경쟁력 상실해서 기술교육원 중고학과가 다수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술교육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술교육원에 우리가 왜 운영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가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중고학과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최근에 개설하려고 하는 학과가 어느 과에가 지금 중부가 개설을 한다고 들었고 어느 곳에서는 수업을 또 진행하겠다고 강사가 모집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 두 번째는 유연한 학과 개편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제가 입사는 용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산업안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 교수가 지금 얼마든지 교육받고 학과 개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 세 번째, 경제적인 조직 인사 체계에서 이제 말씀하셔서 학과 연구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교수한테 수업 외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되느냐? 없습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제가 1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학과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저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흡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런 지원을 뭘 해주셨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서울시에서 1년에 교수 60시간 연수 받으세요. 이거 왜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점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그 사항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저기 오늘 시간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가 뭐 주서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교육원 직원들을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것은 아니고 기술교육원 내부 직원들과 함께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도 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부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눈을 뜨고 말씀하신 제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구에서 얘기하는 중장기 발전, 민간이 타고는 힘듭니다. 한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실적을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서울시는 큰 도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서울시의 어떤 중요한 발전을 하려면 민간인 단위에서는 저희들을 탈피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기간을 좀 더 넓히든지 지구 훈련의 어떤 보공성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서울시입니다. 시대에서 사는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구 훈련의 어떤 패러다임도 저희들이 설립하기는 구축하기는 힘듭니다. 기술교육은 변화를 주려고 학과 개설이라든지 개편이나 신설학과 예산이 없다고 이때까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저희들 탓입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서울시에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의 공공성을 제하고 서울시민을 외면하는 기술교육원 민간이사 투하 적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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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불통인정 중지하고 소통인정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